안녕하세요. 더블랙연구소 문소장입니다. 2019년도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연말정산 공지 항목 중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교과서 저자이신 최진용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신설된 것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이 세액 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산후조리원 공제가 뭔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했어도 2018년까지는 별도로 공제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결제를 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200만 원 주진 않고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거기에 곱하기 15%를 해서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모든 근로자에게 다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연봉이 회 전으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이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전으로 연봉이 7천이 이제 넘었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이 일단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건은 연봉이 세전, 우리가 세금을 떼기 전 연봉 기준으로 7천 이하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연봉 7천 이하이신 분들이 2019년도 1월 이후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그 비용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되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은 절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알아서 잡혀가지고 회사가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특히 신설이 된 거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대처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챙겨야 되는지 좀. 우선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라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 비용도 별도 공제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라는 그 공제 항목 안에 새로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후조리원비는 결국 의료비 공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의료비를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 지출을 하면 대부분 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별도로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해당 산후조리원에 다시 방문을 하셔서 그 당시 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이렇게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서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이제 15%를 최대 200만 원까지 해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혜택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아마 자동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알아서 연말정산에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후조리원에서 했던 계약서와 영수증 서류를 우리가 따로 챙겨서 연말정산 시즌에 같이 제출을 따로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의료비 공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비 공제라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 공제 항목 중에 산후조리원 이용한 항목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의료비 공제가 뭔지 이해를 먼저 도와드리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비 공제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산후조리원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이 할 거예요. 의료비 공제의 경우는 내가 사용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미니멈으로 세전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세전으로.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90만 원이 되고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의료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쓰고 산후조리원만 200만 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만 원에서 90만 원을 제외해야 됩니다. 왜냐면 3%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90만 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200만 원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들면은 200만 원 마이너스 90만 원은 어떻게 되죠? 네, 110만 원. 예. 아, 상수가 안 돼가지고 110만 원인데 네. 그럼 그 110만 원 곱하기 의료비 15%를 곱한 값이 결국 세액 공제가 세액 공제가 된다.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의료비 공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의료비 공제는 세전 연봉 기준으로 3% 초과 금액을 써야 그 다음 금액부터 세액 공제로 인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건강하셔서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연봉 대비 3% 이하의 병원비나 혹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쓰셨으면 공제가 안 될 수 있다. 네. 의료비 공제란 그런 거다.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책을 한번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영상의 과거에도 설명 좀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앞서서 산후조리원 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전 연봉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고 제가 네, 7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그 아내분은 세전 연봉이 7천이 넘었고, 네, 넘었고.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의 경우에는 세전으로 7천 이하 네, 7천 의 이하. 경우는 근데 그런 분들은 둘 다 못 받게 되나요? 둘 다 이상이시면, 이하이시면. 네, 둘 다 이하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그 아내분께서 7천이 넘으면 이제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그 아내분께서 7천이 넘으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대상이 아닐 거다 그렇네요. 이래서 공제 신청을 안 할 거라고요. 의료비가 3%를 넘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네. 알려줘야죠. 네, 알려줘야죠. 근데 그 방법은 이제 의료비 몰아주기라는 그 주제로 네.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한목께서 연봉 7천이 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니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자,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이 됐을 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더 피부로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할 텐데 그때는 이미 2020년도가 됐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 다 가기 전에 이하임을 좀 더 인지하셔서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지 좀 더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공부해 가시면서 2020년도를 대비하시고 앞으로도 연말정산 하는데 계속 쓰일 테니까 영상 잘 보시고 저희 책도 이렇게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